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까지 여러분들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는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5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제 4개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제 뭐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뭐 4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5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5개로 갈게요. 교재하고 관계없이.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뭐에 해당하느냐면 증축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대수선을 하거나 또는 부수시설을 가설하는 행위를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또 하나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라는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과점주주라고 하면은 지분율이 50%가 초과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가 우리 간주 취득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교재에서는 그냥 개수하고 지목 변경하고 종류 변경하고 과점주주까지만 나와 있고 건축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아예 교재에서는 빼버렸어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때 과점주주를 놔두고 요 나머지 요 4개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언제 하는 행위냐면 보유 중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보유 중에. 자, 그래서 우리 건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신축이라는 게 있고 재축이라는 게 있고 증축이라는 게 있고 개축이라는 게 있고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신축하고 재축은 실제 취득이에요. 사실상 취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증축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면 뜯어 고치는 것. 대수선이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대수선의 범위는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세요. 또는 시설은 시설인데 그 자체로서는 효용가치가 없고 건물에 부착이 되면서 효용가치가 생기는 시설들. 가장 대표적인 게 승강기 같은 경우. 승강기는 그 자체로서 효용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승강기 사가지고 마당에 놔둬서 뭐 하실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뭐 올렸다 내렸다?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운동기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승강기 자체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부착이 되면 효용가치가 생겨요? 건물에 부착이 되면 효용가치가 생기고 뭐에 효용가치가 늘어나요? 그렇죠. 건물의 효용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승강기의 효용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부수라고 그래요. 부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아까 레저시설, 저장시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서 효용가치가 있는 거고, 부수시설은 그 자체로서는 효용가치가 없지만 건물에 부착이 되면서 효용가치가 생기는 것. 그래서 승강기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지목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 변경은 역시 차량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용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량의 종류 변경은 소나타를 그랜저로 바꾼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소나타를 그랜저로 바꾸는 것은 차를 바꾸는 거고 1톤 트럭을 사가지고 푸드트럭을 만든다거나 봉고차를 사서 앰뷸런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이해되셨어요? 개조예요. 개조. 합법적인 개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4개, 이 4개는 전부 다 공통점이 언제 하는 거냐? 보유 시점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 자산을 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입니다. 그죠?
그때 취득세는 어느 단계에서 내는 세금? 그럼요. 이때 내는 세금이죠. 몇 번 내는 세금? 그렇죠. 한 번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실상 취득이에요. 그죠?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만들거나 가져오거나. 이게 취득했다예요. 당연히 이때는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10억 원짜리를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이후에는 취득세 낼 일은 없어요. 그래서 10억 원에 취득을 해서 10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냈는데 이후에 이게 자산 가치가 12억으로 뛰었어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여러분들이 집값 올랐다고 해서 취득세 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 내야 정상인데 다시 한번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냐. 일정한 행위를 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면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게 요 네 개예요. 증축을 하거나 또는 개수를 하거나 또는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요. 그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늘었다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부과하겠습니다. 근데 취득세를 그러면 몇 번 내라는 거예요? 2번 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증축을 하려면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 되죠. 개수하려고 해도 나한테 건물이 있어야죠. 지목을 바꾸려고 해도 나한테 땅이 있어야 돼요. 차량의 종류를 바꾸려면 나한테 차가 있어야 돼요. 이미 취득했다 안 했다? 했는데 또 내라고요. 그래서 간주예요. 새로 취득한 건 아니죠. 새로 취득한 건 아니니까 이건 사실상 취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한 번 더 부과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무슨 제도? 간주 취득이에요. 간주 취득. 그러니까 용어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왜 얘가 사실상이 아니라 간주라고 했는지 내용이 파악이 돼요. 자, 그때 이미 얼마에 대해서는 냈으니까 10억에 대해서는 냈으니까 나머지 2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즉 세금을 원래는 취득세는 몇 번 걷어야 정상인데 한 번 걷어야 정상인데 2번 걷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걷으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제도가 뭐예요? 간주취득이에요. 물론 공식적인 목적은 형평성입니다. 세금을 더 걷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한 번 더 걷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기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으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공식적으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1-4번지 토지라고 하죠. 근데 이 토지를 밭인 상태에서 사는 경우하고 대지인 상태에서 사는 경우하고 값어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자, 밭일 때는 1억 4천 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대지로 사면은 3억을 줘야 돼요. 자, 만약에 밭으로 샀다면, 대지로 샀다면 이게 문제인데 밭으로 샀다면 영원히 밭으로만 이용해야 돼요? 아니죠. 자, 취득세 냈죠?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후에 이걸 대지로 전환을 해요. 그리고 대지로 써요. 결국 둘의 효용 가치는 어때요? 같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똑같이 냈다 안 냈다? 안 냈죠. 달랐죠. 근데 이때 땅을 새로 샀냐고요? 안 샀죠.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 부과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미쳤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주고 샀느냐 이거예요. 그냥 싸게 사가지고 뭐 하면 돼요? 지목을 바꾸면 됐을 일을 쓸데없이 괜히 비싸게 사가지고 세금만 몽땅 낸 셈이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싸게 샀지만 나중에 새로 취득하지는 않고 지목만 바꿈으로 인해서 가액이 뭐였다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금액만큼 다시 한번 돈 주고 산 걸로 보고 부과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간주취득이에요. 자, 그래서 간주취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만들었다. 단 공식적으로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뭐다? 간주취득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공식적으로는 형평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하려고 만들어 놨다고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물론 실무상으로는 안 내요. 안 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 냈는데 또 내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법은 그냥 실무세법이 아니라 이론세법이라 그랬어요. 법률상 내용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증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옥탑방 지어놓는 데 있죠. 옥탑방 했다고 옥탑방 새로 지었다고 해서 취득세 냈어요? 안 내요. 왜 안 낼까요? 몰라요. 그걸 세금을 내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왜? 주변에서 아무도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신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데 왜 모르겠냐고요. 알아요. 아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만약에 위에서 야, 왜 안 해? 과세해야 하고 쪼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은 진짜 재수없는 사람은 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때 열받으면 확 치워버리거든요. 철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싸움 나고 왜 옆집은 안 했는데 왜 우리만 부과하느냐 어쩌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서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요. 좋게 좋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옥탑방 지었는데 세금 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거도 먹어요. 아셨어요? 개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발코니 확장 공사예요. 발코니 확장 공사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내지는 않죠. 왜? 모르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셨어요? 왜 모를까요? 주변에서 아무도 안 내니까. 아무도 냈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안 내는 줄 알아요. 근데 법률에는 있어요. 근데 서로 귀찮으니까 부과도 안 하고 납세자도 안 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목을 바꿨다고 해서 세금 내느냐? 안 내요. 물론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다가 그냥 흙 쌓아가지고요. 불법으로 식당 같은 거 해가지고 짱어집이다 이런 데 하는 데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판 걸어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농지 전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그냥 불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 나중에 걸리면 그때 가서 뭐 하려고? 그때 가서 내지 뭐 이래요. 대충. 그러니까 따로 내려고 노력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매매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요. 아셨어요? 근데 지목 변경했다고 해서 딱히 내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요. 논인데 밭으로 쓴 사람들 지목 변경한 거 맞죠? 그래도 안 내고 모르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확실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법률로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안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돼요. 왜? 부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다만 현실적으로 부과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드니까 서로 그냥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목적상으로 배우는 거니까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밖에 나가서는 절대 발설하지 마시고요. 아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했는데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곱게 내세요. 따지면 따질수록 여러분들한테 불리해요. 그러니까 나왔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봐줄 수는 있는데 왜 나만 그래 라고 따지는 순간 그냥 너만 그래 이거예요. 아셨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로법규 위반했을 때요. 경찰관한테 삿대질하고 따지면요. 3만원짜리 9만원짜리로 끊어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자, 낼게요. 근데 조금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옆집까지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제 세금을 걷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 그랬어요. 누구 입장에서? 징수권자 입장에서. 세법은 징수권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라 그랬죠? 자, 그랬을 때 세금을 더 거두려면 처음에 취득세 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 더 거둘 게 생기죠. 그러려면 자산 가치가 어때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자, 증축을 하면 자산 가치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줄어들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고민하고 계세요? 자, 2층짜리를 2억 주고 샀는데 3층으로 증축했더니 1억 8천으로 뚝 떨어지던가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자, 개수를 하면은 자산 가치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줄어들 일은 없어요. 뜯어 고쳤는데 왜 줄어드냐고요? 좋아지려고 뜯어 고친 거잖아요. 자,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산 가치는 늘어요, 안 늘어요? 모르죠. 아, 이건 모르죠. 아니, 또 늘어난다 그러니까 얘까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끔은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게요, 우리가. 자, 지목이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가액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극단적으로 밭을 대지로 바꾸면 오르겠지만 대지를 밭으로 바꾸면 떨어져요.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량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자산 가치는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요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자, 얘들이 문제예요. 얘들이. 자, 오르면 징수할 게 생기죠.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 떨어지면 형평성 때문에 뭐 해줘야 돼요? 환급을 해줘야 돼요. 환급을. 그게 맞죠? 자, 내가 1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올랐더니 20만 원을 더 내래요. 그랬다면 100만 원을 냈는데 떨어졌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주고 싶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서를 붙였어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만 취득으로 보겠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말이 돼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럼요, 더 받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겠죠.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해석하지 마시라고요. 해석이 안 돼요. 누구 입장에서? 징수권자 입장. 채권자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채무자는 항상 더 적게 더 늦게. 그러면 세법은 항상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더 많이 더 빨리예요.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 해석이 되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요, 장담컨대 90% 해석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이건 오직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채권자,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이 단서를 붙여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액이 감소하면 취득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취득이 아니니까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라는 단서를 꼭 붙여놔야 돼요. 자, 그래서 건축이나 개수에는 증가라는 단서를 안 붙입니다. 왜? 이 자체가 증가니까. 하지만은 변경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증가자를 붙어야 돼요. 왜? 안 붙이면은 감소도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문 중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는 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리다고요. 아셨어요? 뭐한 경우만 취득이다. 증가. 그래서 변경이 취득이 아니라 가액 증가가 취득이에요. 제가 변경했다가 동그라미 안 쳤죠? 왜냐면 이게 취득이 아니거든요. 이건 취득이 아니고 얘가 취득이에요. 얘가. 뭐가 취득이다? 가액 증가가. 건축이나 개수는 그 자체가 취득이고요.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가액 증가가 취득이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전체에 대해서 된다, 아니면 증가된 부분만 된다? 증가된 부분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를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이때 사실상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이면 얼마에 대해서? 그 취득가액 총액에 대해서. 당연하잖아요. 10억에 취득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5억에 취득했으면 5억에 대해서, 즉 취득가액 총액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줄여서 취득가액. 아셨어요? 법률 용어로는 취득 당시 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총액을 말하죠.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대신 증축을 하거나 또는 개수를 하거나 또는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 중에 개수는 다시 두 개로 나누셔야 되는데,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면적이 증가가 되든 증가하지 않든 무조건 증가된 가액에 대해서 내요. 그리고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도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과점 주주는 놔두시고요. 자, 그래서 증축이나 또는 개수, 지목 변경이나 또는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다면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시라고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취득세는, 자, 우리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느냐 하면은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가산세나 감면세액 등이 있으면은 더하기 빼기 해서요.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세액을 구하시면 돼요. 그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뭐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두 개다. 하나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 경우와 또 하나는요.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그냥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말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몰랐던 취득,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죠. 증축, 개수,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은 이때는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낸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정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될까요? 세율을 곱해야죠. 자,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 미리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 세율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표준세율이라는 것과 기준세율이라는 것으로 나눕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취득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취득세가 기본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네 문제 중에서 절반은 다 세율 문제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세율을 외우는 게, 세율을 이해하는 게 취득세의 약 90%예요. 요 세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앞에서 이 설명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두 가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등기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등기 등록은 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 등록이 뭐예요? 권리를 기록하는 행위죠. 기록하는 행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나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록이라고 합니다. 기록이죠? 어디에다가 기록하는 거냐?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예요. 문제는 이걸 공짜로는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돈을 내야 해줍니다. 이때 내는 돈을 뭐라고 하느냐? 등록세라 그래요. 등록세.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등기 등록 대상 안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에.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A를 취득하는 경우와 이 B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요 C를 취득하는 경우,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A를 취득하든 B를 취득하든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무슨 세금은 나와요? 취득세는 나올 수 있죠. 대신 C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취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만 과세되거든요. 그 열거된 자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외국 것들은 그 어떠한 것들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대신 이 부분은 등기 대상이니까 무슨 세금은 나올 수 있어요? 등록세는 나올 수가 있죠. A 부분도 등기 대상에는 들어가니까 등록세는 나올 수 있죠. 하지만은 B 부분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등록세는 절대 안 나오겠죠. 자,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였어요. 문제는 얘가 문제가 생겼어요. A를 취득하게 되면 항상 세금을 몇 개를 냈었다?
두 개를 냈었어요. 그래서 징수권자 입장에서는 두 번 징수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이걸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무슨 세금 하나로 내도록 돼 있느냐?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내도록 돼 있어요. 취득세 하나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통합해봤자 원래 무슨 세금 하나만 냈고 취득세 하나만 냈고, 여기는 통합해봤자 역시 무슨 세금 하나만 나왔고, 그래서 지금도 등록세예요. 단지 명칭이 하나 추가돼서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등록세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재는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로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 등록세입니다. 이제는. 자, 현재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 똑같이 등록세를 냅니다. 아셨나요? 단 그 등기 원인이 취득일 때만 무슨 세금을 내느냐? 취득세로 내요. 등기 원인이 취득이면 이제는. 그러니까 등록세를 따로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무슨 세금 하나로 통합해서 내는 거예요? 취득세.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세 하나였지만 지금은 등기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은 두 개예요. 원래는 뭘 내야 정상인데? 등록면허세를 내야 정상인데 뭐가 원인이면?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부에 표시가 된다면 이제는 취득세 하나로 내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취득세만 내는 경우가 있고요. 네.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왜 통합을 시켰느냐면 세금 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 놨다? 징수권자 입장에서, 징수권자.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매매로 사게 되면 예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따로따로 냈었을 때요. 취득세를 먼저 냈을까요? 등록세를 먼저 냈을까요? 등록세를 먼저 냈어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언젠가는 잔금을 치르겠죠. 그죠? 자, 그때 취득세는 요 잔금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문제는 우리가 등기를 언제 하냐라는 거예요. 잔금 치르자마자 등기가 들어가죠. 자, 근데 등기를 왜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요? 그냥 내 거라고 표시하려고. 내 거라고 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등기 안 하면 취득이다 아니다? 응? 등기 안 했어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등기라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예요. 그렇죠? 필요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내 거에 아니에요. 내 건 맞아요. 근데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금 더 안전장치를 하나 더 해놓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집에 들어가서 안쪽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문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는데 혹시 모르니까 밑에다가 안전장치 하나를 더 걸죠. 그게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내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이미 내 거니까. 그죠? 근데 왜 등기를 하느냐?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등기라는 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조선시대 때 등기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 때? 없었어요. 등기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일제시대 때, 자, 정부에서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까요.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다 자기 거예요. 재산 다 신고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일단 정부에서 뭐 하려고? 일제정부가 우리나라 재산들을요, 싹 관리하려고. 두 번째는 뺏으려고. 뭐라고 했느냐? 자, 당신들 재산을 다 인정해 주겠습니다. 인정해 줄 테니까 어디까지가 당신들 재산인지 와서 적어주세요라고 했어요. 문제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으라고 분명히 방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읽어요. 그래서 안 왔어요. 안 오니까 뭐가 되느냐? 주인이 없는 땅이 돼요. 그걸 다 몰수해버린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등기제도예요.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래서 원래 일제 치하에 있던 나라들은 다 등기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집문서는 있어도 등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이다라는 걸 증명할 때는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집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집문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서는 있었지만 국가가 기록을 하지는 않았죠. 그게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권리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조금 전환이 된 건데, 권리를 뭐 보호해주고 자시고 하는 게 없어요. 원래 내 권리예요, 원래가. 단지 이걸 표시해 놓게 되면은 좀 더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책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적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책에 이름을 적든 안 적든 여러분들 책 맞죠? 확실하게 맞죠? 남의 책 갖고 온 거 아니죠?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들 이름 적으면 여러분들 이름을 적든 안 적든 여러분들께 맞아요. 맞는데 왜 적어놔요? 그렇죠. 잃어버릴까봐. 잃어버렸을 때 어떠려고? 찾기 쉽게. 왜?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잃어버려도 놔두고 가더라도 누가 안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은 남이 가져가기가 쉽죠. 그리고 가져갔을 때 내가 이게 내 거라는 걸 증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분명히 내 건데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이게 복잡해져요. 그걸 간소화시키면서 내 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는 요식행위가 뭐인 거예요? 그게 등기예요. 안 해도 내 거라는 것에는 불만이 없어요. 내 거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샀을 때 열쇠를 언제 주냐고요? 잔금 치를 때 주지 등기할 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잔금 치렀을 때 내 거라는 걸 인정해 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법원에서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 등기 보고 판단 안 해요. 뭘 가지고 판단해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요. 등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법원에다가 소유권 분쟁 소송을 제기를 했었을 때 등기로 판단하면 뭐하러 소송을 제기해요? 등기에 나온 사람 건데.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건데 이 사람이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증명하실 거예요? 사실관계로 증명하죠. 당연히 법원에서는 사실로 따지는 거예요. 세법도 사실로 따져요. 단지 민법에서는 등기를 하라고 반드시 배우죠. 왜? 민법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이에요. 즉 여러분들의 권리에 피해가 생겼을 때 싸워서 이기라고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려면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 무기가 등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웁니까? 대항력이라고 배워요. 대항력. 당연히 대항력을 갖춰야지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우느냐? 반드시 하세요라고 배워요. 근데 세법은 여러분들한테 대항력이 있든 없든 정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요? 그러니까 세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등기에 관계없이에요. 세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등기에 관계없이에요. 등기에 관계없이 뭘 따지겠다? 사실관계만 따지겠다고. 민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니까 반드시예요. 반드시 등기를 하십시오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책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적어요, 안 적어요? 적은 사람도 있지만 안 적은 사람도 있죠. 그거 왜 안 적는지 아세요? 내 거니까 안 적어요? 안 적어도 내 건데 왜 안 적냐고요? 불안하지 않아요? 적어놓으면 좀 더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적어요? 여러분 별로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불안하지 않느냐?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책이 1억짜리라면요 아마 수갑 채고 다닐걸요? 이름을요 아주 대문짝만하게 그냥 박아놓고 다닐 거예요. 이게 지금 1억짜리가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1억짜리라면 여러분들 표시 안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그것도 안 보이는 어디다 한 게 아니라 아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죠? 그리고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내 손에서 안 떨어지게끔요. 그렇죠? 내가 20톤짜리 금목걸이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물론 가끔 남자들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만약에 20톤짜리 금목걸이가 있다 안 하고 다닙니다. 왜? 혹시라도 이거 누가 빼가볼까 봐 집에 장식용으로 놔두죠. 근데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들은 다요
뭐예요?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명품 가방 꽤 매일 들고 다니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배우자분한테 3천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선물 받았다. 그거 매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집에 거의 고이고이 모셔놓습니다. 거의 고사 지내듯이 모셔놔요. 그것도 아주 좋은 천에다가 싸가지고. 왜? 그럼요. 나가면은 혹시라도 어디가 기스 날까봐, 혹시 물이라도 튈까봐, 그죠? 혹시라도 누가 가져갈까봐. 아주 소중한 자리, 정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자리에는 들고 나가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걸. 원래 명품백은요, 명품백은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몰라요? 자가를 들어도 그죠? 예, 벤츠에서 내리면 진품처럼 보이고요. 진품을 들어도 티코에서 내리면 아무리 봐도 자가의 90%를 투표를 해요. 예. 어느 차에서 내리냐가 중요한 거죠. 예.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어서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내 건데도 불안하니까. 내 거잖아요. 근데 표시 안 해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 5억, 6억, 10억이 하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2,000원, 3,000원 했으면요. 이제도 없어요. 아예.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라고요? 등록세인데 등록세를 등기하기 전에 낼까요? 등기한 후에 낼까요? 전에 내야 돼요? 후에 내야 돼요? 자, 취득세를 취득하기 전에 내요? 취득한 후에 내요? 진짜로? 그러면 상속세는 죽기 전에 내요? 죽은 후에 내요? 그러면 증여세는 증여 받기 전에 내요? 증여 받은 후에 내요? 그러면 소득세는 돈 벌기 전에 내요? 돈 번 후에 내요? 그러면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내요? 등기한 후에 내요? 등기한 후에 내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등기 후에 걷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내요. 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까지는 납세자가 갑이었어요. 등기해줬으니까 나 이제 아쉬울 거 없어. 네 마음대로 해. 배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징수권자 입장에서는. 애원을 하고 협박을 해도 안 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꾼 거예요. 야, 그러지 마. 너 이제 등기하고 싶으면 세금부터 내. 그래서 등록세만큼은 등기하기 전에 내요.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영수증이 나와요. 이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등기 접수할 때 필수 첨부 서류 중에 하나가 납부 영수증이에요. 이거 없으면 등기 접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세를 냈다라는 전제 하에서 등기 절차를 배우는 게 공시. 여기서부터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자, 등록세 내는 것까지가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어디에다가 낼까요? 세금은. 세금은 어디에다 내요? 그래요. 은행에다가 내는 거예요. 등기소 가서 내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은행에다가 내는 것까지가 세법. 그리고 은행에서는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걸 들고 계약서랑 등기필증이랑 해가지고 등기소 가서 접수하는 것부터가 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상 등록세를 안 내면 공시법상 등기 절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이 중요해요. 공시가 중요해요. 열받아 죽겠어요. 세금 안 내면 공시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앞에서 희생 다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등록세는요, 체납이 없어 이제. 왜?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얘를 내라고 하니까 얘는 체납이 없는 거예요. 자, 등기했죠? 이제 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얘는 또 배짜라고 나와요.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세 재원 중에 얘가 60%예요. 제일 많아요. 근데 체납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통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등기하고 싶으면 취득세랑 다 내라고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체납이 없어졌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는 등기하고 싶으면 세금을 등기하고 낸다, 등기하기 전에 낸다. 전에 낸다. 그게 취득이 원인이 돼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라고. 이제는요. 합쳐서 두 개를 다 내라고요. 아시겠나요? 취득이 원인이 아니면 그냥 등록세로 내고, 그리고 그걸 내야지만 뭐 해준다? 등기해 줍니다. 이 절차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취득세는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등기할 때는 무조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왜 등기할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절차상 어쩔 수 없어요. 등기 후에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내야 돼요? 등기하기 전에 내야 등기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등기자가 보이면 무조건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전까지. 등기하고 싶으면 세금을 내세요. 자판기하고 똑같아요. 아셨어요? 커피를 먹고 싶으면 돈부터 넣으세요. 커피 아무리 눌러봤자 안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미친 듯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어찌됐든지 간에 돈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커피를 누르세요 이야기예요. 이게 자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하는 내용 중에 취득 때문에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가 있어요? 취득 때문에 하는 등기가. 그렇죠. 소유권 등기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샀을 때 등기하는 게 소유권 등기거든요. 소유권 등기는 어디에 표시가 돼요? 등기부등본상 갑구에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갑구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는 거 이제. 근데 여전히 법무사들은 등록세라고 영수증을 줘요. 왜? 옛날부터 양식을 등록세라고 양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로 취득을 해서 등기할 때 법무사들이 그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거 등록세 영수증이 아니라 그 취득세 영수증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등록세라고 나오더라도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취득세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은 갑구가 아닌 을구에 표시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시라는 거예요. 왜? 을구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게 아니니까 취득하고 관련 없죠. 그러면 을구에 표시되는 항목이 뭐예요? 저당권, 전세권 이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저당권, 전세권이 취득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리는 광어에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하고 싶으면 취득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고? 등록세를 내고 등기하시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대신 소유권 등기는 다 뭐 때문에 등기하는 거예요? 취득 때문에 등기하는 거니까 무슨 세금을 내고 등기하시는 거고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취득이 원칙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고요. 등록면허세는 얘가 기본이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등기하고 싶으면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십시오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고요? 등기하기 전까지 그냥. 왜? 여기는 취득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취득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옛날 취득세 부과됐던 세금이 농특세였고요. 옛날 등록세 부과됐던 세금이 지방교육세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등록면허세는 뭐만 부과될까요? 지방교육세만 부과되겠죠. 지금도 취득세는 뭐만 부과될까요? 농특세만 부과될 건데 요 취득세는 옛날로 따지면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된 거죠. 이 취득세는 지방교육,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개가 동시에 붙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취득세는 농특세가 부과되고 등록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라고만 설명드렸어요. 이제는 왜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따라오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이유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보죠. 이때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취득세는 지금 두 개입니다. 취득세 두 개죠? 근데 이 A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하고 B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는 등록세 포함한 취득세고
B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는 그냥 순수한 취득세고요. 그랬을 때 원래 취득세가 2%예요. 등록세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자, 그러면 요 A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 2%에다가 등기에 대한 세금까지 포함해서 내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요 B에 대해서 내는 취득세는 원래 취득세 몇 프로만 내요? 2%만 내는 거예요. 요 2%가 A든 B든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기준이 된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고 하느냐?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이해되셨어요? 여기에 등기에 대한 세율까지 더해진 게 무슨 세율이냐? 요게 표준세율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건 표준세율 대상입니다 라고 하면 등기부에 표시될 내용입니다 라는 거고요. 이건 기준세율 대상입니다 라고 하면요,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냐 기준세율이냐는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냐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냐로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하면은 표준세율로 내시고, 뭐까지 포함해서? 등록세까지 포함해서 내시는 거고, 등기가 필요 없으면은요, 기준세율만 내는 거예요. 기준세율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을 드릴 건데, 4%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2.8%짜리가 있고 2.3%짜리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5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때 요 4%짜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2%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2%에다가 등록세 2%를 더해서 만들어진 게 이 4%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이 3.5%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에다가 1.5%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면 요 3%는 2%에다가 1%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고, 요 2.8%는 2%에다가 0.8%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요 2.3%는 2%에다가 0.3%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옛날에 취득세로 냈던 거고, 이게 옛날에 등록세로 냈던 거고, 즉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합쳐서요, 이렇게 취득세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 취득은 했어요. 취득은 했는데 등기가 필요 없다면 몇 프로만 내면 돼요? 그래서 요 2%를 우리는 고정돼 있다 그래서 얘를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얘는 언제만 적용한다? 등기가 필요 없을 때만.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얘를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내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세율이고 얘가 표준세율인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외워야 될 것은 요걸 외워야죠. 어떤 경우에 2%고 1.5%고 1%고 0.8이고 0.3인가를 아시면 거기에다가 2%만 더하면 그게 무슨 세율이 되니까? 그게 표준세율이 되니까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요게 시험 문제 100%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 행위가 등기가 필요 없는 행위라면 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2%만 내시면 돼요. 그걸 무슨 세율이라고 표현한다? 기준세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제일 편해요. 이 의미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자, 열거된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취득을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내가 취득한 행위 중에는 등기가 필요한 행위가 있고 등기가 필요 없는 행위가 있어요. 그죠? 자, 등기가 필요한 행위라면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무슨 세율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무슨 세율로 내라고요?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표준세율로 내시라고요. 아셨어요? 근데 내가 취득한 행위가 등기가 필요가 없어서 등기를 안 했어요. 요때 기준세율로 내라고요. 요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시든 마시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중요한 건 법률상 등기가 필요하면 무조건 등기세금까지 다 내라고요. 법률상 등기가 필요 없으면 등기세금은 내지 마시라고요. 자, 법률상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할 수 있죠? 세금 내라고요. 냈죠?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시라고요.
이제 세금 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등기 하든 말든. 그러니까 등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하고 싶으면 내세요. 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등기할 수 있죠.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등기 안 했대요.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에요. 무슨 세율로 내라고요?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표준세율로. 왜? 안 한 건 당신 문제고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등기가 되는 행위니까 등기까지 다 걷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당 가서 밥을 시켰습니다. 밥이 나왔어요. 근데 급한 연락이 와서 그냥 가요. 안 먹고. 밥값 안 내고 나가요? 밥값 내고 나가라고요. 밥을 차려줬으니까. 밥을 차려줬으니까 먹든 안 먹든 알아서 하시고요. 밥값은 내시라고요. 처음부터 밥을 주문하지 않았다면 밥값은 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근데 밥을 차려줬으면 몇 숟가락을 먹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근데 밥값은 다 내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에 대한 세금까지 내세요. 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등기가 필요 없으면 취득에 대한 세금만 내세요. 그건 등기가 원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의미가 다르죠. 얘를 우리는 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얘는 미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라는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미등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등기가 필요한데 안 하는 게 미등기예요. 등기가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미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여러분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불가피하게 할 수 없어서 못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여러분들 평생 후회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아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미등기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 시험지에 잘 나와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등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예요? 아니에요. 등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예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